자, 이번에는요. 인사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몇 가지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게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신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문, 경향신문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인사 참사에도 문제없다. 이런 입장이 어제 나왔습니다. 뭐가 문제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거꾸로 가는 청와대의 현실 인식이다. 거꾸로 가고 있다. 제대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조현욱 조국 수석 교체 여론에 경질론이 없다. 어제 이렇게 단호하게 청와대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낙마 두 후보자 두고는 자극적인 보도 탓이다. 언론 탓이네요. 그리고 부둔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항구 속의 여당은 엄격한 검증, 큰 경험, 뭐 이런 자성의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여당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 편인데요. 청와대에서는 문제 없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반응이 나온 겁니다. 오늘 많은 신문이 거의 이런 분위기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 이렇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어제 여러 가지 설명과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중에 이제 한 대목입니다. 청와대, 집 세 채가 흠이냐? 집 세 채 때문에 후보자에서 낙마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반응이었어요. 3,500만 원밖에 안 되는 포르쉐가 문제냐? 어떤 후보자 또 낙마했는데 그분은 아들이 해외 유학을 가 있는데 거기서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뭐 2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지고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청문회 논란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에서 설명을 했는데 문제냐? 이렇게 되물은 겁니다. 윤도한 수석, 전세금 올려 아들에게 송금, 문제인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 국민 정서 안 맞는다고 다 배제하면 능력 있는 사람 뽑기 어렵다. 뭐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도 설명했어요. 야당은요. 김현철, 박영선 후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청와대는 자진 사퇴, 지명철에 더는 없다.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욱 인사수석을 경질해라. 이런 책임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추이, 여론의 추이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까지는 예. 검토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검토된 바는 없고요. 예. 무조건 글쎄요 자리를 내던지는 것만이 능사일까라는 의문도 네. 좀 들고 예.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청취하면서 네. 판단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민정 부대변인의 발언을 들었고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발언은 저희가 영상에 따로 저 부분이 없고 그냥 기사로만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거의 모든 신문을 좀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보수와 진보 성향을 떠나서 거의 모든 신문이 어제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언론이 잘못된 겁니까? 청와대 인식이 잘못된 겁니까? 일단 인사 담당자의 고충은 예. 이해할 만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이제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할 때도 사실은 그 지고지순한 후보가 있어서 투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후보 중에서 예. 흠이 덜한 사람을 뽑는 지고지순 것이죠. 후보는 제가 투표를 많이 해봤지만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흠이 덜한 사람을 예. 뽑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인사수석이든 예. 민정수석이든 대통령에게 권하고 검증을 할 때 예. 여러 사람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가장 흠이 덜한 사람을 이제 추천을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투표하고 나서는 우리가 찍은 후보에 대해서 자기 또 확신적인 예. 내가 찍었기 때문에 괜히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포장하려는 또 좋아 보이는. 심리가 좋아 작동을 보이는.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여러
제한된 인력 풀 중에서 예.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또 선택한 사람에 예.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어떤 그 편향성을 보이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예. 민정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2년 4개월 동안이나 민정수석을 했는데 예. 한꺼번에 연달아서 2년 4개월 민정수석을 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1년 민정수석을 하고 예. 중간에 교체가 됐다가 예. 한 번 더 다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어서 전체 하다 보니까 예. 2년 4개월인데 예.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그만큼 외부의 어떤 이제 비판이라든지 압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 자리인데 예. 끝까지 대통령이 그 민정수석을 고집을 하고 감싸고 돌면은 예. 정부 자체가 불통이라든지 오기의 정부라는 또 이미지의 그 문제가 있을 예. 수 있으니 사실은 여러 가지 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 그 어떤 소통의 차원이라든지 이미지의 개선 예.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한번 물러서는 것도 저는 정부에게 권할 만한 예. 꼭 뭐 본인들이 어떻게 책임을 느끼느냐를 떠나서 국민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교체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그럼 지금 권하고 싶습니다. 물러선다는 의미는 교체할 필요가 지금쯤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이시네요.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배재정 전 의원님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 처음 해봤던 경향신문 기사 좀 다시 좀 잡아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기사 제목에 거꾸로 가는 청와대의 현실 인식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좀 검토하면서 눈길을 끈 분석은요. 청와대 참모 상당수가 다주택자라서 이런 다주택이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관대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까지 보는 게 좀 정도가 어떻게 보면 지나친 분석일 수 있지만 지금 여론 그리고 언론의 입장은 이런 부분까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뭐 청와대 내부에 계신 분들이 다주택자인지 어린 짐작으로 봐서 청와대 수석 고위직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다주택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팩트는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지적까지 나오는 것은 뼈아픈 것이죠. 현재로서는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에 바라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인사 뭐 지금 2기 내각을 사실 야심차게 좀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개각을 했을 텐데 개각의 어떤 선효과, 좋은 효과보다는 이렇게 계속해서 좀 국민 감정과 괴리되는 비판받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저도 뭐 몹시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명 철회가 처음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그리고 한 분이 자진 사퇴를 해서 사실 두 분이 낙마하는 것도 뭐 7분 중에서는 큰 일인데 이것이 여기에서 좀 수습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참 국민들 뵙기에 송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고민정 부대변인이 여론을 듣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좀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은요. 아마 여당 내에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비판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숙고를 좀 하시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뭐 볼 필요는 있다. 뭐 결국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문제겠지요. 어제 청와대 이제 국민소통 수석 그리고 뭐 이제 부대변인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이 뭔가를 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배재정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 지도부에서도 글쎄요 이 발언을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현실을 설명한 걸까요? 아니면 좀 이 역시 여론과는 좀 동떨어진 설명을 한 걸까요? 여기 있습니다. 서른 지금 최고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50대 지금 50대들 젊었을 때 위장 전입 투기는 통상화된 분위기였다. 그런 분위기에서 살아온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기나 부동산에서 많이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때는 당연한 거였다. 이런 발언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검증 실패의 원인을 이런 부분에다 돌린 듯한 발언이에요.
그리고 여당 일각에서는요, 인사가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를 정보기관 활용하면 되지만 우린 과거 정부와 달리 그렇게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아무튼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 지금 50대들, 젊었을 때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는 통상화된 분위기였다. 그러니 뭐 이해해달라. 뭐 이런 설명인 것 같아요. 요 발언이요. 저희가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게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제도가 도입된 게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도입이 됐거든요.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미국처럼 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서 도입을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아직 20년이 안 됐습니다. 안 됐죠. 그런 상황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공직자라든지 우리 사회 지도층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분들은 그때는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자연스럽게 너도 나도 다 같이 뭐 이런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이장 전입이라든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둔감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적어도 저 장관 연배들은 50대 후반 이렇게 되는데 그 연배에는 그게 그냥 통상화되어 있는 이런 사회 분위기였죠. 네. 이규환 변호사. 예. 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문제 없다라는 그런 발언, 그리고 서른 최고위원회 통상화된 거였다. 두 가지 내용의 공통점은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것 같아요. 항상 해명에 그치지 않고 문제를 더 일으키는데요. 김의겸 대변인 때도 김의겸 대변인이 사퇴하게 된 이유가 본인의 해명이 오히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이게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도 윤도현 국민소통 수석도 어저께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두 명을 갖다 지명 처리라든지 사퇴를 받았다고 했으면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검증 라인에서도 다 살피지는 못했지만 일부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이 있다. 깨끗하게 인정하면 될 텐데 그 전날의 사과와는 달리 검증 자체는 잘못이 없다. 물론 조국 수석이나 조현옥 수석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보호하는 것이 과연 이런 해명이 보호를 하는가? 저는 오히려 더 문제를 촉발시킨다고 보거든요. 그런 연장선에서 서른 의원의 말도 문제가 있다.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보면 보호하려는 목적만 앞서다 보니 과거에 했던 말하고 이게 안 맞던 이야기죠. 과거에 본인들이 야당이었을 때 이런 말 했으면 누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지금 여당이 된 입장에서 이미 눈높이는 국민의 눈높이는 본인들이 올려놓고 나서는 이제 와서 딴 이야기 하면은 본인들이 통과시키기 위해서 딴 이야기 하면 어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인데 이런 해명들이 오히려 더 잘못을 부추긴다라고 보게 되면 오히려 해명 자체를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그러니까 해명을 내놓은 게 오히려 덧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지적이셨는데요. 방금 어떤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호하려는 목적. 그 목적과 관련된 기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더 밀리면 뭐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이 생략돼 있겠죠. 위기감이다. 청와대 조국 수석 사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어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서 보호를 하려는 걸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여기 보시면 인사 민정 라인 특별한 문제 없다 선긋기 했고요. 남은 장관 후보자 5명도 임명 강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사실 뭐 수석 중에 수석이다 이렇게 꼽기도 하고요. 특히 조국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조국 수석을 바라볼 때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보인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조국 사수 의지를 밝히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다라는 의미가 또 그것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 이제 정치권에서 조국 수석이 무너지면 조국 수석에 대한 공격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될 수가 있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촛불이라고 하는 정신의 상징 중에 한 사람이도 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잘못한 것으로 비춰지게 되면 마치 이제 전체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염려가 또 있는 것도 사실일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또 이제 반대로 같은 맥락에서 야권에서도 집요하게 공격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해명을 하는 것처럼 사실 이제 7대 인사 검증 기준 같은 경우는 청와대 인사 검증 기준 자체가 그게 너무 낮다라는 비판은 만들었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 검증 기준에
어긋난 인물은 없었어요. 이번에도 실제로도 그건 이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무서운 법은 사실 우리가 국민정서법이라는 얘기를 흔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명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도 인정할 부분도 있어요. 피해의식 같은 것도 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권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라고 하는 게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문제 해명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치적인 고려, 정략적인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 있어서는 조금 더 물러나는 모습 이런 것도 오히려 설득하는데 국민들에게는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지열 변호사께 제가 추가 질문 하나 짧게 드릴게요. 앞부분에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 조금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상징성이 있다 그러셨어요? 조국 민정수석이 왜 상징성을 갖게 된 겁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지금 하고 있는 청와대에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이제 공수처로 대변되는 사법개혁이 아니겠습니까?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민정수석으로 그때의 민정수석으로 대표되는 어떤 검찰과의 유착이라든가 사정기관을 잘못 동원을 해서 권력을 원함용했다는 부분들이 문제점의 하나로 꼽히지 않습니까?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꼽히고요. 그때와는 민정수석의 역할 자체를 다르게 가겠다라는 게 이번 정권에서 시작했던 목표였고 실제로도 그래서 검찰 출신이 아닌 학자 출신의 조국 수석을 앉혀서 이 사법개혁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개혁에 다른 인물은 대체할 수가 없다. 이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아닙니까? 그런 이유의 첫 번째로 이제 기용을 했던 분이 조국 수석이지만 그런 어떤 정권의 과거 정권의 차별성의 상징으로 처음 들여 모셨던 분이 조국 수석이니만큼 그 부분이 무너지면 혹시라도 그런 어떤 목표의식, 정당성 이런 것들이 흐트러질 거를 고민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정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조건부 예를 들어서 공수처 논의라든가 사법개혁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업무를 따로 떼서 맡긴다든지 아니면 그때를 기점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해명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청와대 전 대통령 특별 보좌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이런 상징성을 갖게 된 게 사법개혁이라는 임무를 맡고 있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은 그동안 검찰 출신들이 거의 했었는데 검찰 출신이 아닌 인물이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상징성이 있다. 이런 설명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경영 변호사. 뭐 상징성 그런 부분도 저는 문제가 그러니까 생각이 있겠지만 저 좀 다른 각도에서 과연 그 상징성만으로 이렇게 꼭 굳이 감사가 돌아야 되는가? 왜냐하면은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조국 수석이 거의 집권 초반부터 어떤 뭐 인사 문제라든지에 대해서 야권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고 거기에 따른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김태우 뭐 관리라든지 뭐 엄준저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만은 지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의 뭐 사람에 대해서 표현이 좀 얘기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선호도 이런 것도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저는 같이 오버랩 되는 부분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 이 부분이 약간 연결이 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하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초대 민정수석이 누구였냐면 조국 수석이죠. 그 조국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뭐 시민사회수 가든지 뭐 결국은 다시 비서실장 돌아와가지고 거의 청와대에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결국 조국 수석도 뭐 지금까지 계속 청와대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자신의 과거와 좀 오버랩되는 이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동질감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과거에 본인 이제 야당 대표 시절에 어떤 조국이 본인을 어떻게 도와줬는가 이런 부분도 되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친소관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양지열 변호사와 이경영 변호사가 조국 민정수석의 상징성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텐데 배재정 전 의원님. 그래서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국 수석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가요, 그럼? 그건 국민들께서도 아실 것 같아요. 사실 모든 문제에서 이렇게 민정수석이 전면에서 비판을 받는 일은 이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게 아닌가. 사실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경질해야 된다 이 주장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정권 초기부터 나왔던 것이고 특히 뭐 얼마 전이죠. 운영위원회까지 또 불려 나와서 조국 수석이 지난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공박을 벌였는데 그때
야권이 별로 성공적으로 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조국 수석의 이 방어력이 훨씬 더 국민들께 좀 호소력이 있었던 그런 이제 전력이 있는데 이제까지 어떤 관성도 있는 것 같아요. 야권에서는 우선 조국 수석을 좀 경질시켜야 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계속 표방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또 여권 쪽에서는 왜 이렇게 조국을 괴롭히냐? 그럼 조국을 좀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관성이 좀 작용한 것 같은데 지금은 저는 뭐 이전까지 관계보다는 국민들께서 지금 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걱정하는 국민들의 그런 뭐 시각을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